너를 총괄 이사로 임명할 거야. 우리 직원들한테 내 마음으로 만든 밥을 먹이고 싶어.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식 준비물 비용 걱정하던 지은 씨는 어떻게 회장님의 선택을 받게 된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낡은 골목 사이로 새벽 안개가 걷힙니다. 허름한 간판 하나, 소담국밥집. 이곳의 주인 이지은 38. 그녀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 그 속에서 그녀는 오늘도 묻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나 올까? 남편은 2년째 병원 신세. 10살 아들 하나를 키우며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국물을 저으며 밥을 푸며 누군가의 하루를 채웁니다. 이건 단순한 국밥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그릇의 밥이 세상을 바꾼 작지만 뜨거운 기적의 기록입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립니다. 지은은 눈을 뜨자마자 옆방을 확인합니다. 10살 아들 민준이가 얇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습니다. 추우면 안 되는데. 그녀는 자신의 이불을 아들에게 덮어주고 차가운 마룻바닥에 앉습니다. 핸드폰을 켭니다.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습니다. 병원비 미납 안내 문자 3차 독촉. 학원비 납부 요청합니다. 2개월 연체. 전기요금 최종 경고. 손이 떨립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합니다. 엄마는 괜찮아. 오늘도 괜찮을 거야. 작은 부엌. 냉장고를 엽니다. 김치 한 통, 달걀 3개. 아들 도시락을 먼저 쌉니다. 김치볶음밥, 달걀 프라이. 자신의 아침은 김치 2조각과 물 1컵입니다. 아침 6시. 가게 준비를 하던 중 전화가 울립니다. 여보세요? 환자 보호자님이시죠? 이번 달 입원비가 아직 미납이신데요. 오늘까지 입금 안 되시면 퇴원 조치 들어갑니다. 며칠만 더 기다려주시면. 보호자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2달째 밀리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꼭 입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벽에 기댑니다. 통장 잔고 28만 원. 병원비 240만 원. 어떡하지? 어떻게? 아침 7시. 민준이가 일어납니다. 엄마, 나 오늘 준비물 사야 해. 미술 시간에 쓸 거. 얼마인데? 10,000원이면 돼. 지은은 지갑을 엽니다. 1,000원짜리 5장. 민준아, 다음 주에 사주면 안 될까? 엄마가 지금. 괜찮아. 안 사도 돼. 민준이는 고개를 돌립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가 붉습니다. 엄마는 맨날 다음 주래. 근데 다음 주도 돈 없잖아. 민준아, 괜찮다니까. 나 학교 간다. 문이 쾅 닫힙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웁니다. 문득 서랍을 엽니다. 옛날 가족사진 1장. 남편이 건강했을 때, 민준이가 웃고 있을 때, 자신도 웃고 있던 그때.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지은은 핸드폰을 듭니다. 인터넷에 급전 대출을 검색합니다. 무직자도 가능. 당일 송금 신용불량자 OK. 무담보 대출. 손가락이 떨립니다. 전화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안 돼. 이러면 더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그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울음을 터뜨립니다. 마룻바닥에 엎드려 소리 내어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그날 밤 국밥집을 마친 후 지은은 새벽 4시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추스리며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도 가게 문은 열어야 했으니까요. 아침 6시 반, 문이 삐걱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옵니다. 건설 현장 조끼를 입은 40대 남자, 손에는 때가 가득합니다. 아줌마 국밥 하나요. 근데 현금 5천 원밖에 없는데 되나요? 지은은 잠시 멈칫합니다. 국밥값은 7천 원. 자신도 당장 10,000원이 아쉬운 상황. 하지만 남자의 손을 봅니다. 부서진 손톱, 굳은 살.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그녀는 평소보다 고기를 조금 더 얹어줍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숟가락을 듭니다. 뜨거운 국물 한 모금. 남자의 눈가가 붉어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침부터 일하러 가는데 굶고 갈 뻔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뒤로 돌아섭니다. 그녀도 눈물을 감춥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엔 정말 많구나. 오전 10시. 지은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보온병을 챙깁니다. 골목 끝 폐지를 줍는 8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 오늘 점심 드셨어요? 아이고, 괜찮아. 나 배 안 고파.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떨리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끓여서요. 이거라도 드세요. 지은은 도시락을 내밀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손이 너무 차네요. 따뜻한 거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고 말을 겁니다. 들어와. 배고프지? 아니요. 저는 그냥. 하지만 여학생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들어와서 앉아. 아줌마가 밥 줄게. 저 돈이 없어요. 밥은 배고픈 사람이 먹는 거야. 돈은 나중에 벌어서 주면 돼. 여학생은 그제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지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입니다. 밥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여학생은 눈물을 흘리며 한 술 한 술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 앞에는 접힌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줌마, 저 오늘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따뜻한 밥 한 끼 덕분에 다시 힘냈어요.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아들 생각도 나고 그 편지가 너무 따뜻하고 감동적이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구석자리에 낡은 코트를 입은 할아버지가 앉아 계십니다. 말없이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국밥 하나만 줄 수 있을까? 예, 금방 끓여드릴게요. 지은은 뜨끈한 국밥을 내놓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드십니다. 마치 그 한 그릇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계산할 때 할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집니다. 하지만 3,000원 뿐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돈이 모자라서. 괜찮아요. 따뜻하게 드셨으면 됐어요. 할아버지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계시다가 나지막이 말합니다. 고맙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아직 있구먼. 며칠 후 가게 앞에 빨간 종이가 붙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통보. 건물주가 찾아옵니다. 요즘 이런 작은 국밥집은 안 된다니까요. 나도 먹고 살아야죠. 보증금 3천만 원 더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나가주세요.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여기밖에 없어요.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한 달 줘봤자 돈 마련 못할 것 뻔하잖아요. 다음 달까지 나가세요. 문이 쾅 닫힙니다. 그날 밤, 지은은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은행 통장을 펼칩니다. 잔액 28만 원. 아들의 학원비 고지서, 남편의 병원비 청구서, 밀린 월세 독촉장.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웁니다. 나 정말 끝인가 봐. 다음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집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가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짐을 싸야 합니다. 문이 열립니다. 비에 흠뻑 젖은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날의 국밥 할머니입니다. 왜 이렇게 일찍 정리하고 있어? 할머니, 여기 내일 철거해요. 더 이상 못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지은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있는 거야? 지은은 눈물을 닦습니다. 할머니 모두 정리하느라 드릴 것도 없어요. 죄송해요. 괜찮아. 나는 내가 무사한지 보러 온 거니까. 할머니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조용히 놓습니다. 이건 뭐예요? 내 선물이야. 열어봐. 봉투 안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와 명함 한 장. 환경그룹 명예회장 박정옥. 지은은 멍하니 명함을 바라봅니다. 할머니,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습니다. 나는 한경그룹을 만든 사람이야. 60년을 일했지. 직원만 5천 명이 넘는 회사. 그런데 말이야.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 암이었지. 내가 그렇게 일만 하느라 옆했어. 아파하는 것도 몰랐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장례식장에는 사람들이 넘쳐났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진짜 우리를 아는 사람은 없더라. 다들 명함 들고 와서 악수만 하고 가더라고. 그 뒤로 자식들한테 기대를 했지. 근데 얘네들은 내 회사만 보더라. 엄마 언제 은퇴해? 집은 언제 넘겨줄 거야? 이런 말만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깨달았어. 나한텐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사람은 없구나. 지은은 눈물을 닦습니다. 어느 날 큰 집이 너무 싫어졌어. 집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운전사도 있는데 난 혼자더라고. 밥상 앞에 혼자 앉아서 밥 먹는데 너무 외로워서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나갔어. 아무도 날 모르는 곳에.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었어. 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날 너희 가게에 들어갔을 때 말이야. 나는 돈이 없었어. 지갑을 안 가져왔거든. 근데 너는 물어보지도 않고 밥을 내줬어. 따뜻하게 바로 끓여드릴게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줬어. 나는 그 순간 6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어. 아, 나를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있구나. 지은이 흐느낍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며칠 동안 너희 가게를 지켜봤거든. 건설 노동자한테 모자란 돈 받고도 밥 줬지. 폐지 줍는 할머니한테 도시락 싸다 줬지. 학생한테는 공짜로 밥 먹이고 돈은 나중에 주래도 된다고 했지. 너는 나한테만 잘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따뜻했어.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은 씨 그거 알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은 많아. 착한 척하는 사람도 많아. 근데 진짜 따뜻한 사람은 거의 없어. 지은 씨는 자기 형편도 어려운데 남을 먼저 챙기더라.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손익을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을 보더라. 그게 나한텐 60년 사업 인생에서
처음 본 진짜 배기 사람의 모습이었어. 지은은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한테 밥 준 것뿐인데요. 그 그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세상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 보답받으려고, 유명해지려고, 인정받으려고. 근데 너는 아무 이유 없이 줬잖아. 박 회장은 서류를 펼칩니다. 이거 봐. 우리 그룹 전 사옥 직원 급식 납품 계약서야. 계약 기간 5년. 연 매출 30억. 너를 총괄 이사로 임명할 거야. 우리 직원들한테 내 마음으로 만든 밥을 먹이고 싶어. 그리고 이 가게 건물 내가 샀어. 이제 건물주 걱정은 안 해도 돼. 아니, 이 건물은 이제 내 거야. 등기도 내 이름으로 해뒀어.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어야 해.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사람. 박 회장은 지은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너한테 빚을 진 거야. 한 그릇 국밥값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살게 해준 빚. 이건 시혜가 아니야. 투자야.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투자.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이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해줄 차례야. 지은은 박 회장을 꼭 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빗소리가 그칩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며칠 후 지은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갑니다. 국밥집 주인, 대기업 회장 감동시켜 인생 역전 한 그릇의 밥이 만든 기적 동네는 떠들썩합니다. 동네 마트 앞 아줌마들이 모여 수군댑니다. 야, 그 국밥집 아줌마 봤어? 대박 났대. 에이, 그게 무슨 대박이야. 그냥 운 좋은 거지. 맞아. 노인 하나 잘 만난 거지 뭐. 누가 봐도 로또야, 로또. 우리도 노인들한테 밥 공짜로 주면 대박 나려나? 됐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운 없어. 저 여자만 좋은 일 생기네. 옆 가게 사장이 끼어듭니다. 야, 나는 그 여자 진짜 잘 알아. 원래 계산적이라니까. 진짜? 그럼. 회장인 줄 알고 일부러 밥 공짜로 준 거야. 다 계획이 있었던 거지. 헐, 그럴 수도 있겠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내가 봤는데 그 할머니 명품 가방 들고 왔더라. 분명히 알아봤을 거야. 역시 순진한 척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니까. 보나 마나 미리 알아보고 접근한 거야. 요즘 사람들 다 그렇잖아. 순진한 척하면서 다 계산하고 있어. 학원 앞 엄마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 집 아들 민준이 있잖아. 맨날 학원비 못 내더니 이제 되게 잘 나가겠네. 그러게. 근데 좀 그렇지 않아? 맨날 불쌍한 척하더니. 맞아. 우리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준비물도 빌려주고 공책도 줬잖아. 그때는 고맙다는 말도 없더니. 이제 잘 됐으면 우리한테 보답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연락도 없더라. 역시 사람은 잘 봐야 돼. 가난할 땐 착한 척 하다가 잘 되면 딴판이야. 내 말이. 민준이 엄마 원래 교만한 거 몰랐어? 말 안 섞으려고 하더라. 돈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격이 원래 그런 거였나 봐. 지은의 가게 앞. 평소엔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사장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맨날 여기서 밥 먹었잖아요. 지은은 그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시는데. 아, 그럴 리가요. 제가 5년 단골인데요.
사장님, 이제 대기업이랑 계약했다며요? 진짜 축하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듭니다. 사장님, 저희 조카가 요리 배우고 있는데 취직 좀 시켜주실 수 있으시죠? 아, 저희 남편도 실업자인데 일자리 하나만. 사장님, 저희 가게도 납품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지은은 당황한 채 뒷걸음질 칩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서. 그때 경쟁 국밥집 사장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너희들 뻔뻔하지 않냐? 평소엔 여기 오지도 않으면서. 뭐?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나 여기 옆 가게 사장인데. 이 여자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제일 잘 알아.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그게 뭔데요? 겉으로는 착한 척 하는데 속으론 다 계산하고 있어. 회장 할머니 처음 왔을 때 봤는데 옷차림부터 남달랐거든. 분명히 알아보고 접근한 거야. 진짜요? 그럼. 나는 장사 20년 했어. 사람 보는 눈 있다고. 이 여자 전략적으로 홍보한 거야. 언론에 흘린 것도 다 계획이었을 거라고. 한 아줌마가 거들어듭니다. 맞아요. 저도 이상하다 싶었어요. 진짜 착한 사람은 조용히 하는 거지. 이렇게 뉴스까지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다 홍보 전략이었던 거죠. 요즘 그런 마케팅 많잖아요. 에휴, 속았네. 나도 감동받았는데. 지은은 멍하니 서 있습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저는 그런 게 아닌데.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대며 하나둘 흩어집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차갑습니다. 지은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습니다. 나는 정말 그냥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준 것뿐인데 손이 떨립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지? 그날 밤 지은은 인터넷 기사 댓글창을 봅니다. 키읔키읔키읔 운 좋네. 나도 회장 만나고 싶다 계산적이네요. 불쌍한 척하는 게 정말 소름이네. 요즘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거 많아요. 다 마케팅임. 가난한 척하면서 언론 플레이. 진짜 가난한 사람은 저렇게 티 안 냄 착한 척 연기 오졌다. 키읔키읔. 지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2주 후 환경그룹 사회공헌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은은 뒷자리에 작게 앉아 있습니다. 박정욱 회장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은 기업이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회장은 천천히 지은을 가리킵니다. 이 여자는 나를 몰랐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지 권력이 있는지도 몰랐죠. 그저 배고파 보이는 할머니 하나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내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밥 한 그릇이 외로움에 죽어가던 한 노인을 살렸습니다. 관객들이 웅성입니다. 요즘 지은 씨에 대한 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준비물도 못 사면서 자신은 김치로 끼니를 때우면서 남에게는 고기를 더 얹어주고 배고픈 학생이 홍보를 해줄 수 있습니까? 이게 계산입니까? 이게 마케팅입니까? 세상이 의심할 때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은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분에게서 진짜 한국인의 정을 받습니다. 계산 없는 손길, 조건 없는 따뜻함.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분은 저뿐만 아니라 건설 노동자에게, 폐지 줍는 할머니에게, 배고픈 학생에게도 똑같이 밥을 내줬습니다. 돈이 없어도, 이름을 몰라도 그저 사람이기에 밥을 나눴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집니다. 이게 진짜 나눔 아닙니까?
이게 진짜 사람 아닙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지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저는 특별한 거 한 게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남편 병원비 때문에, 아들 학비 때문에 매일 불안했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세상엔 너무 많다는 걸. 제가 국밥 한 그릇 나눠준다고 제가 망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누군가에겐 그 한 그릇이 하루의 전부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줬어요. 제가 줄 수 있는 걸. 청중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습니다. 세상이 차가워 보여도 우리가 조금씩만 따뜻하게 살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요? 장례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찹니다. 시상식 후 조용한 방에서 박 회장이 말합니다. 사실 나도 어릴 적엔 가난했어. 6.25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았지. 그때 어느 국밥집 아저씨가 나한테 밥을 줬어. 아가, 배고프지? 많이 먹어 하시면서. 나는 그 한 그릇의 밥으로 살아남았어. 그리고 지금까지 왔지. 근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때 그 따뜻함이 그리워지더라. 다들 내 돈만 보고, 내 권력만 보고, 날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 박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습니다. 그날 내가 내게 밥을 줬을 때 나는 60년 전 그 아저씨를 떠올렸어. 아, 이런 사람이 아직 있구나. 너는 내게 밥을 준 게 아니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준 거야. 며칠 후 지은에게 편지들이 쏟아집니다. 건설 노동자 편집입니다. 아줌마, 저 그날 5,000원으로 밥 먹고 힘냈습니다. 지금 정규직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편지입니다. 아줌마 덕분에 포기 안 하고 공부했어요. 대학 붙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 따님, 할매가 매일 기도해. 복 많이 받아라. 지은은 편지들을 읽으며 웁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입니다. 6개월 후 환경그룹 후원으로 소담재단이 설립됩니다. 서울 곳곳에 무료 급식소가 생깁니다. 지은은 총괄 이사가 됩니다. 이제 배고픈 사람은 누구든 오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우리가 드릴게요. 매일 수백 명이 찾아옵니다. 노숙자,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아이들. 지은은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국밥을 끓입니다. 제가 받은 따뜻함을 이제 제가 나눌 차례니까요. 어느 날 첫 번째 건설 노동자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말끔한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아줌마, 저 기억하세요? 5,000원으로 밥 먹었던 사람이요. 기억하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이제 작은 건설 회사 차렸어요. 그리고 이거. 그는 봉투를 내밉니다. 제 첫 수익입니다. 재단에 기부하고 싶어요. 아줌마처럼 저도 누군가 도와주고 싶어서요. 여학생도 찾아옵니다. 대학생이 된 모습으로.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봉사하고 싶어요. 제가 받은 것 돌려주고 싶어요. 지은은 그들을 꽉 안아줍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1년 후 소담재단은 전국 신계지점으로 확대됩니다. 지은은 여전히 첫 번째 매장에서 국밥을 끓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옷이 해지고 얼굴이 상기되어 있습니다. 저기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지은은 따뜻하게 웃습니다. 앉으세요. 금방 끓여드릴게요. 그녀는 뜨끈한 국밥을 내놓습니다.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먹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천히 드세요. 또 배고프면 언제든 오세요. 창밖으로 눈이 내립니다. 가게 안은 따뜻합니다.
박정욱 회장이 조용히 들어와 구석에 앉습니다. 지은은 회장에게도 국밥 한 그릇을 내놓습니다. 할머니, 오늘 국물 좀 더 진하게 했어요. 그래, 이 맛이지. 내 마음맛.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습니다. 한 그릇의 국밥. 거기엔 밥과 국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마음이,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 온기는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끝없이 따뜻하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이고 우리가 나누는 이유입니다. 창가의 간판이 환하게 빛납니다. 소담한 밥, 따뜻한 세상. 눈은 계속 내리고 가게 안은 여전히 따뜻합니다.